우리 자원봉사 헤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환경보전 콘서트에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올스타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서, 푸른하늘, 신승훈, 이승환, 공일오비, 넥스트, 윤상, 서태지와 아이들, 신성우와 이덕진이 함께 부른 노래죠. 내일은 늦으리입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90이) 내일은 늦으리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 씨, 네, 환경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운동이요. 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활동, 그리고 다 함께 동참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기후위기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인데요. 이미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였던 2만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4도씩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류는 100년 만에 1도씨를 변화시킨 거죠.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하게 되면 일단 지구 곳곳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가뭄으로 인해 농토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또 육상동물의 10%가 멸종위기에 처한다고 해요. 지구의 온도가 단 1도만 올랐을 뿐인데 육상동물의 10%가 멸종한다고요?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구 평균 온도가 6도씩 상승하게 되면 거의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지구상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생각만 했었지. 이렇게 현실적인 데이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네, 두려움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8위이자 2018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8위라고요. 네,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고요. 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다행히도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네. 네, 현주 씨, 이렇게 환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단체가 혹시 환경운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림 씨, 이제는 척하면 착이네요. 네, 착입니다, 착.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 바로 세종환경운동연합입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이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세종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이야기와 봉사활동 소식,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세종환경운동연합의 연혁을 비롯한 단체의 역할과 진행하는 활동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와 관련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환경운동연합 위치부터 알려주세요. 네, 한누리대로 2144번지 보람동 스마트허브 건물 2이고요. 7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람동 스마트허브면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건물 맞죠? 네. 그럼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언제 설립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관련 내용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님께 듣고 왔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5월에 창립을 했고요. 목적은 이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지역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고, 처음에는 세종시의 난개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홍수나 장마 때 또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크고 그래서 난개발 현장을 좀 조사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라돈 아파트 문제, 그러니까 아파트의 라돈 문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라돈 조사를 했어요. 무료로 하고 정밀 측정이 필요한 곳은 간이 측정을 통해서 또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라돈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그 라돈 수치가 이제 많이 나온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그 해결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뭐 제시하는 활동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그 EM이라고 해서 이제 유용한 미생물 그 뭐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보급을 해오고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만들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EM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EM을 보급하는 활동, 지금 세종의 곳곳에서 그래도 EM 발육이나 이런 걸 장만해서 만들어서 또 교육도 하고 알려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저희도 이제 기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무래도 생태 보전 활동 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어서 장난들 보전이나 뭐 금강과 합강습지 보전 활동,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활동, 또 공공재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운동, 또 자원순환, 또 마을과 학교를 좀 초록초록하게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이제 초록마을, 초록학교 이런 사업, 그래서 다양한 시민환경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와,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 정말 다양한 시민환경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었군요. 네, 지구 위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으셨습니다. 네. 네, 그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림 씨,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제주소년의 귤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언니, 응? 우리 동네 제천뜰에 노랑부리 백로 사는 거 알아요? 제천뜰에 노랑부리 백로가 있어? 네. 며칠 전에 자원이랑 산책 나갔다가 노랑부리 백로랑 오리 가족 보고 왔는데 자원이가 입이 노란색 예쁘다고 다른 새들도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을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동물원에 있는 새 말고 자연관찰책에 나오는 흑두루미,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천연기념물 어디서 찾냐고요. 자원이 엄마, 세종시에 흑두루미랑 황조롱이가 사는 곳이 있대. 정말요? 며칠 전에 겨울 철새 모이주기 봉사활동 다녀왔는데 그때 봤거든. 어머, 그런 곳이 있어요. 언니 근데 응. 철새 모이주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 모집한 장남들판 철새 모이주기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새 좋아하는 자원이 데려가면 엄청 좋아하겠다. 와, 진짜요. 우리 자원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언니, 다음에 새 모이주는 봉사자 모집할 때 꼭 알려주세요. 그래. 언니, 고마워요. 제주소년의 귤 듣고 오셨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활동별로 세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세종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크게 지구환경운동과 자연환경운동, 그리고 생활환경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르게 말하면 생태보전 활동과 생활환경운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먼저 지구환경운동은 어떤 활동일지 박창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기후 재앙에 대한,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이런 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만 할 건 아니고 또 제대로 하게끔 저희가 또 마중물 역할도 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들하고 기후 행동이라는 네트워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1년 3개월 정도 계속 정부청사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시민 행사도 하고 그래 왔었고요. 지구환경운동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활동이군요. 사실 우리가 온난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진 않는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지구온난화는 단어에 나온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걸 뜻하는데요. 네. 19세기 말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처럼 대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붙잡아두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기후변화라는 말과 지구온난화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다른 개념이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지구온난화는 장기적인 지구의 기온 상승을 뜻하지만 기후변화는 한파나 폭풍, 가뭄 등 불안정한 기후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거든요. 온난화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기온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기후변화로군요. 네, 맞습니다. 지구온난화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네, 농작물 피해 같은 것들이 생각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네, 태풍이나 허리케인, 그리고 홍수, 폭염, 가뭄, 한파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물 부족과 식량 생산량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말라리아, 수인성 전염병, 영양실조 등으로 수백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열대성 기후인데요. 유림 씨는 아열대성 기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를 아열대성 기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보통 아열대성 기후라고 하면 연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이고 강수량이 2000mm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열대 기후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림 씨 말씀처럼 여름에는 비가 잦아서 습하고 뜨겁고요. 반면에 겨울은 건조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잦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인들과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남부 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21세기 후반에는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기상청에서 예측한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되는 일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박창재 사무처장님께 아열대성 기후에 대해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듣겠습니다.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Mama said, fulfill the prophecy, be something great. Go make a legacy, manifest destiny. Back in the days we wanted everything, wanted everything. Mama said, burn your biographies, rewrite your history, light up your wildest dreams, museum victories. Every day we wanted everything, wanted everything.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Mama said, so built for oddities, stranger possess. Ain't ever wannabes, waiting the novelties that don't ever change. We wanted everything, wanted everything. Stay up on that rise, stay up on that rise, never come down. Oh, stay up on that rise, stay up on that rise, we'll never come down.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They say it's all been done, but they haven't seen the best of me. So I got one more run, and it's gonna be a sight to see.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들으셨습니다. 그럼 아열대 기후에 대해 사무처장님께 들어보시죠. 극한 날씨, 또 네, 해수면 그런데. 상승 등등 네. 우리나라에도 65일간의 장마, 그 48일간의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네. 그리고 실제 뭐 과수 농가 이런 것도 보면 점점 일교차가 네네네. 크고 추운 지방에 있던 것들이 이제 위로 점점 그 올라와서 또 재배가 가능하고 또 일순간에 또 봄이 따뜻한 날씨로 또 봄 가을이 거의 뭐 사라지고 있고 뭐 네.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이런 걸 이제 몸소 체험하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 좀 남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뭐 좀 충격을 받거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잘 살았죠. 살고 먹는 거며 식량 위기부터 올 거예요.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식량 생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극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10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거기에 의존해 오고 극한 날씨에 또 취약하잖아요. 지금 커피 같은 경우도 뭐 크진 않은데 뭐 조금 인상이 됐잖아요.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 가뭄 때문에 뭐 이제 한 2년간은 한번 가뭄 들어서 작황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심어서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뭐 전조 현상이죠. 그거의 수천 수만 배의 엄청난 식량 위기와 이런 게 닥치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다는 게 단순히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또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까지 총체적인 위기를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온난화로 인해 육지에 퍼져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서 벌어지는 게 해수면 상승인데요. 네. 이미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해마다 1.2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수면 상승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괜찮은지도 걱정이네요.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남극에 있는 제일 큰 빙하도 지금 금이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 빙하가 만약에 다 녹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약 65cm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1m가 상승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과 광양, 목포가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시니 확 와닿는데요. 1m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특히 섬나라나 저지대 국가들은 진짜 치명적이겠어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요? 네. 탄소 중립은 어떤 개념인가요? 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현주 씨 설명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불필요한 이메일과 톡방 사진 삭제하기, 그리고 소비를 적게 하되 꼭 사야 한다면 친환경 제품이나 수명이 긴 제품 구매하기, 제철 식품 구매하기 등이 있습니다. 저 이메일과 톡방 사진 정리하기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궁금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인한 이메일이나 확인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저장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저장을 그렇죠. 위해서. 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건 간단한 거라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철 식품 구매하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재료들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수확 후에 보관이나 가공하거나 또 유통 과정이 너무 멀다면 에너지 소모가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갓 수확한 식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한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셈입니다.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하자라는 게 저는 지역 농가를 살리는 상생 운동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탄소 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로컬 푸드를 더 많이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림 씨, 네? 최근에 꿀벌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은 겨울이라 그런지 잘 못 봤는데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꿀벌을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벌이 사라지는 건 식량 문제에 있어 큰 위기라고 합니다. 네. 벌들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사라지는 생물들이 생겨나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멸종 저항 운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사무처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멸종저항이라는 단체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류 대멸종을 얘기할 정도로 또 뭐 어제는 물고기, 내일은 사람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이제 오염이나 이제 환경 훼손 이런 걸 많이 해서 물고기들이 기형화되고 되게 비실비실하게 힘없이 살고 이랬던 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어느 뭐 인디언 추장의 말처럼 마지막 나무와 숲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멸종저항 운동은 인류 대멸종에 대한 경각심과 기후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운동인 건가요? 네, 멸종저항 운동단체는 2018년에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세계 85개국이 함께한 급진적인 기후환경 운동단체를 말하는데요. 진실을 말하라, 당장 행동하라, 정치를 넘어서를 모토로 내걸고 국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멸종저항운동 단체가 한국에도 있나요? 네, 한국에도 이 단체가 있는데요.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멸종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아, 멸종저항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사무처장님의 신청곡이 있으셨다고요? 네, 잔나비가 부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겠습니다.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다고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네. 그동안 우리는 지구를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기후 협약이요? 네. 어떤 협약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인데요. 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하고 1994년 2월 정식 발효된 협약이라고 합니다. 온난화 방지 협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갖고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기후 협약을 맺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현주 씨가 설명했던 탄소 중립 실천 국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정하고 활동하는 거 맞나요? 네. 유림 씨, 근데 2050년 탄소 중립 실천 목표 알고 계시는군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기후 협약의 활동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협약을 통해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청정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네. 유림 씨가 찾아보신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했다고 합니다. 아, 한국은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요. 네. 22년 9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여러 노력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2050 계획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앞서 일부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비롯한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기후변화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걸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적은 에너지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태양과 바람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사회적으로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네.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좀 다시 한번 위기감이 들거든요. 네.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는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행동 네트워크 단체 활동과 캠페인, 그리고 시민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유음.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얻는 것이요. 지금까지 세종환경운동연합의 활동 중 지구환경운동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현주 씨, 네. 자연환경운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네, 자연환경운동 활동에 대해서 박창재 사무처장님의 설명 함께 듣겠습니다. 자연환경운동으로는 이제 금강, 우리 뭐 세종의 젖줄이 이제 금강 보전운동, 또 습지 보호, 또 생물 다양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뭐 장남들, 또 뭐 가로수 보전, 뭐 이런 이제 그 생태 보전이나 이제 자연환경 보전 활동들이 있고요. 아, 생태 보전과 자율 환경 보전 활동들을 하시는군요. 금강 보존 운동은 좀 알겠는데 장남들 보전은 어떤 운동인 건가요? 네, 먼저 장남들파는요. 영기면 세종리 944-2번지에 위치한 96번 지방도로와 금강 사이에 있는 들판인데요. 네. 장남평야 바로 옆에는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 그리고 중앙공원이 있고
2027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남들은 각종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이 가득한 금강의 배후 습지인데요. 이 장남들을 보존하는 운동이죠. 아,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처장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작년 지구의 날 4월 22일에 장남들 보존 시민 모임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 중심으로 장남들 보존 활동은 지금 하고 있어요. 장남들은 도시 한복판의 녹색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세종시가 이제 환상형 도시로 계획이 됐는데 가운데를 비워둔 거예요. 푸른 녹지 공간으로 둔 건데 이제 점점 이쪽에 박물관 단지들 들어왔죠. 또 수목원 들어왔죠. 호수공원 들어왔죠. 수목원도 이제 완전히 숲처럼 되려면은 한 20-30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공원 개념 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중앙공원도 뭐 이용하는 공원 피크닉과 함께 뭐 이런 정도여서 여기가 이제 그런 그 녹지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개발 압력은 또 계속 늘어나고 한간에는 뭐 바베큐장을 뭐 만들어 달라 뭐 전망대를 세워 달라 뭡니까 또 뭐 주말 농장을 뭐 몇십만 평을 더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름 이제 온전한 이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세렝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큰 빌딩과 그 아파트 사이로 흙두루미가 나는 흙두루미가 지금 7년째 월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남들에.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큰 고니가 한 60마리 정도가 지금 와 있고요. 그런 이제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 또 이런 야생 동물 식물들이 또 많이 서식하는 되게 이제 생명의 공간, 어머니의 뭐 자궁 같은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이제 기반공사하고 있죠. 올해도 요 주변 주로 먹이 공급 역할하는 장남들, 장남 논습지와 또 옆에 이제 금강에도 이제 많은 습지와 함께 이제 큰 강이 있는 거고 또 전월산이나 원수산이나 괴화산 뭐 등등 이런 산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여기 이제 생물종들이 많고 생물 다양성이 좀 높아지고 안정되고 할 텐데 거기 이제 한참 공사하다 보니까 올해 이 주변에 금강을 찾는 철새들이 좀 감소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사 끝나고 좀 안정화되고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리고 절대 보전 지역이라고 할 만한 꼭 그대로 원형 그대로 그냥 보존하자고 했던 면적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좀 안타깝고 고라니도 한 40-50마리 정도가 그 이곳에서 서식했었는데 지금 한 10마리 안쪽밖에 지금 없고 그리고 거기가 금강과 이 장남들이 이제 생태적으로 단절이 됐어요. 그렇군요. 도심 한복판의 녹색 심장. 말씀만 들어도 너무 멋진데요. 네. 그런데 장남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들이 서식하고 있나요? 네, 장남들은 여러 개발로 인해서 현재 섬처럼 고립된 상태고요. 네. 규모도 과거에 비해 10% 내외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 국내 최대 서식처이고요. 대모잠자리와 물방개 등의 멸종위기종도 서식한다고 합니다. 아, 또 수달과 고라니, 삭, 너구리 같은 포유류들과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흙두루미와 황조롱이, 말똥가리, 후투티 등 온갖 멸종위기종인 새들이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와, 생태계 보고처럼 정말 다양한 종이 살고 있네요. 보니까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흙두루미,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도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장남들 보존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96번 지방도로는 2014년에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네, 교통량이 증가됐다는 이유로 지금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도로로 인해서 금강과 장남들판이 단절된 상황이라 야생동물들이 금강과 원수산, 전월산, 그리고 장남들판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장남들판의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하셨고요. 도심 한복판에 천연 생태 환경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네. 현재 장남들 관찰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세종중앙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펜스가 쳐져 있고요. 네. 자유롭게 장남들을 관찰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활동과 간헐적인 시민 프로그램, 또 탐조를 위한 촬영 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전 허가를 받으면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아마 공사가 끝나면 세종 시민분들이 산책을 겸해서 도심 속 야생의 자연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생태교육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주 씨,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천연 생태계 보고 장남들을 꼭 보존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네. 장남들 보존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장남들 보존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후원을 받아서 겨울철 철새 먹이 주기, 봄에는 모심기와 가을에는 추수도 하는 체험을 하고요. 금개구리 학교도 열고 또 사진전도 여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장남들 보존 활동에 시민분들도 봉사나 행사 참여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관련 내용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남들에서의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요. 먹이주기, 철새 탐조, 모내기, 벼베기, 또 금개구리 학교, 또 이쪽에 모니터링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논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열려 있고 늘상 활동은 가능하니까 가끔 시청 홈페이지나 SNS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이제 그런 데 같이 참여 신청해서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도시 한복판에서 확 트인 벌판에서 아주 힐링도 할 수 있고요. 여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많이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말씀하신 봉사활동이나 금개구리 학교,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보고 싶네요. 시청 홈페이지, SNS와 언론에 장남들 보전 관련 행사나 봉사 소식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1365 자원봉사 포털에도 봉사자 모집 공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1365 자원봉사 포털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 듣는 동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생활환경운동과 공유센터 소개, 그리고 봉사활동을 비롯한 에피소드까지 모두 다 모아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원, 원예 박람회인 첼시 플라워쇼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받은 정원 디자이너 메리 레이놀즈의 삶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플라워쇼에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 정원은 야생의 자연과 동떨어져 있어요. 자연을 보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정원은 그렇게 꾸미지 않죠. 대신 살충제와 제초제로 잔디를 관리하죠. 자연의 참된 정신이 정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력으로 빛나지 않아요. 어릴 때 뛰어놀며 힘을 얻었던 자연을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지구를 왜곡된 정원처럼 만들고 생활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살충제와 제초제로 관리한 잔디처럼 자연의 참된 정신을 잃고 보기 좋게 치장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기를 반복하며 지구가 본래의 생명력을 갖고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지구인이 되길 바라며 자원봉사 해움 16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
사라졌다고